지금 계속 촬영은 되고 있습니다. 아, 네. 네. 자, 안녕하세요. 오늘은 린다님을 모시고 와인의 여러 가지 매너 중에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코르크 차지에 대해서 한번 대화를 나눠볼까 합니다. 촬영할 때 제일 어려운 부분이 지금 뭐냐면 출연자를 구하는 건데 오늘 주말인데도 이렇게 봉사하시는 마음으로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아, 네. 저도 감사합니다. 새로운 경험. 네. 코르크 차지는 음식점에 내가 마실 와인을 가져간다는 의미인데요. 콜키지라고 많이들 얘기하시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코르크 차지라는 말을 줄여서 콜키지라고 하는데요. 다 아시다시피 와인 병 입구를 막고 있는 참나무 일종 코르크가 이제 나무 소재로 만든 건데 그걸 코르크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소믈리에가 원래는 레스토랑에서 이렇게 오픈도 해주시고 이렇게 시음하는 것도 도와주시고 하기 때문에 차지를 내는 거거든요. 근데 요즘은 이제 식당에 갈 때 내가 와인을 들고 갔을 때 수수료를 내냐 안 내냐라는 걸 가지고 훨씬 더 많이 인식되어져 있죠. 예. 코르크 차지가 보통 얼마인지 궁금한데요. 요즘은 다녀보니까 보통 요즘 안 받는 데도 많아요. 음식점 사장님께서 정책적으로 가게를 홍보를 하기 위해서 코르크 차지를 안 받는 경우도 있고 또 지인이 또는 단골이 오시니까 안 받는 경우도 있고 일반적으로는 한 10,000원 정도 받더라고요. 병당 10,000원. 좀 뷰가 좋고 임대료가 비싼 그런 지역에 있는 레스토랑들은 20,000원 받는 경우도 있고 특급 호텔 가면 70,000원, 80,000원 받는 데도 있어요. 네, 코르크 차지 보통 그 정도 되죠. 그럼 콜프리라는 말은 무슨 말인가요? 콜프리 우리가 모임할 때 야 콜프리다 와인 한 병 들고 와라 이렇게 보통 얘기를 하는데 그 식당에서 와인 차지를 안 받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유롭게 가져와서 먹어라 이렇게 할 때가 이제 콜프리인데 요거에 대해서 우리가 매너를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왜냐하면 업주 사장님은 자기 가게에 술을 그만큼 덜 팔게 되는 거잖아요. 술에서도 마진이 나오는데 그걸 우리가 들고 가서 마시는 거기 때문에 오늘 그런 코르크 매너에 대해서 콜키지 매너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네. 그럼 제가 그걸 정리해서 작성한 간단한 표가 있는데요. 같이 한번 보면서 말씀드려 볼게요. 자, 첫 번째 콜프리 전문점이 아닌 경우 포괄적 해석은 삼가하자. 진행할 때마다 점주님에게 양해를 구하자. 이 의미는 뭐냐면 한번 내가 방문했을 때 면제해 주셨다고 그 다음에도 물어보지도 않고 예약할 때 얘기도 안 하고 그냥 무조건 와인 들고 와서 마시는 거는 예의에 어긋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약할 때 지금도 코르크 면제 가능한가요? 라고 묻는 게 예의입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음식 주문은 그 해당 음식점의 풀셋 수준. 풀셋 수준은 한 얼마 정도 될까요? 보통 일반 우리가 자주 가는 이탈리안 레스토랑 정도 되면 인당 말씀. 네, 보통 얼마 정도 될까요? 한 3만 원에서 5만 원? 3만 원, 5만 원. 그러니까 그 가게에서 1인당 파는 음식 가격의 어떤 약간 코스 수준? 좀 저렴한 코스 수준? 뭐 이 정도부터 시작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얘기죠. 코르크 면제까지 해주셨는데 가서 뭐 5,000원짜리 하나 시켜놓고 먹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 매장에서 파는 술도 한두 개 좀 팔아줄 수 있으면 좋아요. 보통 우리가 고깃집에서도 많이 먹잖아요, 와인을. 네. 와인 마시고 나서 입가심으로 뭐 마시죠? 맥주. 맥주는 이제 그 가게에서 사 먹는 거죠. 네, 그렇게 한두 병 마셔주는 것도 예의이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세 번째는 뒷처리, 이 부분을 잘 모르시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와인병이 내가 어떤 업주님한테 얘기 들었는데 그게 잘 안 된대요. 분리수거. 우리는 그냥 아파트 앞에 내놓잖아요. 네. 근데 그거를 음식점에서 좀 처리하기 어렵다라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거든요. 아, 그렇구나. 그래서 와인 지참한 차지를 받을 경우에는 와인병 처리하는 것도 가게에서 하는 게 일반적이겠지만 면제해 주셨는데 그 병도 그냥 놔두고 다 와버리면 그것도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될 부분이고 점주님한테 물어봐야 된다라는 거죠. 네. 이 병 혹시 필요하세요? 뭐 디스플레이용으로 쓰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네. 필요하세요? 물어보고 그 점주님께서 아 그냥 놔두고 가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아 그러면 잘 부탁합니다 하고 그냥 가는 거죠. 그냥 당연히 놔두고 가면 안 된다라는 의미이고요.
그다음에 다른 고객들 잘 배려해서 와인을 마신다는 거는 또 술의 품격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매너 항상 잘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다음에 요걸 잘 모르시는 분도 있던데 5번 좋은 와인, 그러니까 우리가 가져온 와인 중에 하나를 골라서 그 점주님이나 그 셰프한테 한 잔 이렇게 권해주는 게 또 이 나라에 또 우리가 와인이 서양에서 들어왔으니까 유럽 쪽에 또 매너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해본 적 있어요? 아니요, 없어요. 몰랐어요. 나는 자주 하는데. 그래서 우리 자주 가는 그 곱창, 양대창집이 있거든요. 네. 그 약간 저보다 한참 누님이신데, 네. 할머님에 가까운 누님이신데, 우리가 가면 항상 옆에 앉으세요. 나도 한 잔 줘. 이래가지고. 그런 훈훈한 분위기 좋죠. 또 양대창이 생각보다 한 4, 5만 원 나와요, 1인당. 네, 그래서 음식 가격도 어느 정도 나오고, 그래서 그런 부분 같이 생각해야 된다라는 거에서 넣어봤고요. 그 다음에 준비물, 와인잔, 당연히 물어봐야 되고요. 항상 모든 식당에 있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준비해 가야 될 수도 있으니까. 얼음 바스켓이나 와인 오프너 등등. 이제 와인을 전문으로 하는 집이 아니라면 없을 가능성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분도 생각해 보시고. 회비 부분, 요게 이제 약간 센스인데, 그 회비 받아가지고 나는 카드로 결제하고 회비는 현금으로 받고, 이거보다는 그 음식점 사장님한테 저희 회비는 현금으로 걷기 때문에 네. 이 코르크 차지 잘해주시면 제가 현금으로 다 바로 현장에서 드릴게요. 그렇게 하면 좋잖아요, 그죠? 네. 예. 사장님들은 가맹점 수수료도 안 내고 하는 그 차지를 현금을 이제 선호하시거든요, 사실. 그래서 그 부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뭐 예를 들어 칠링을 해준다라든지 거기 이제 홀 직원이 서빙을 굉장히 잘 해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팁도 회비에서 10,000원, 20,000원 정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다음에 또 방문할 때 그 직원은 우리나라 팁 문화가 별로 없기 때문에 딱 기억을 하거든요. 그래서 팁 같은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가 방문할 때 배려할 점은 지금 얘기를 해봤고, 그 다음은 이거를 내가 음식점 사장이라면 마케팅으로 이 코르키지 프리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 코르크 정책이라고 하는데 코르크 정책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음식점 사장, 지금 음식점 오픈하셨어요. 네. 그럼 코르크 차지를 네. 얼마 정도 받는 게 정상이라고 생각하세요? 뭐 그동안 오픈을 했으면 좀 홍보 차원에서 콜키지 프리로 해도. 그러니까 일정 기간? 네. 그것도 좋은 생각이죠. 예를 들어서 뭐 오픈하자마자 막 손님이 넘쳐나는 음식점이면 모르겠는데 네. 보통은 알리는데 시간이 좀 필요하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와인 마시는 사람들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약간 생활 수준이 그래도 있을 가능성이 네. 높을 가능성이 좀 더 있죠. 그렇다면 외식도 많이 하실 거고 네. 그죠? 모임도 많이 하실 거예요. 와인 좋아하는 사람 특징이 그거죠. 모임이 많잖아요. 맞아요. 그럼 모임을 할 때 어디 음식점을 가느냐? 콜키지 프리 음식점을 간다라는 거죠. 새로운 식당이기 때문에 한번 와보기도 하는 것도 있고, 네. 여기서 왔더니 콜키지 프리를 해줘. 내 후배 한 명이 서울에서 이제 음식점을 이제 시내에서 냈어요. 번화가에서. 처음에는 한 1년 이상을 거의 2년 가까이 콜크 프리를 했어요. 하다가 그다음부터는 요령 있게 어떻게 우리한테 얘기를 하냐 하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형님, 그때는 콜키 프리였는데 네. 지금은 그때는 제가 직원 한 명 데리고 둘이 커버가 가능했는데 지금은 좀 알려지고 이제 장사가 본 궤도에 올라가니까 직원도 많이 뽑아야 되고요. 직원도 그래서 뭐 5명 이렇게 되고 하니까 비용도 많이 들어가서 10,000원 정도씩은 받고 있어요. 그래, 그 정도는 이해한다. 네. 그럼 10,000원 정도 내고 갈게. 뭐 이렇게 얘기하면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약간 사정도 좀 얘기하는 게 그 정책이 바뀔 때는 네. 예약하는 손님들한테 양해를 좀 구하는 게 좋기 때문에 그 손님이 와인과 관련된 문의 전화로가 와서 예약을 할 때는 사장님이 직접 받는 게 좋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맞아요. 왜냐면 협상 과정이 필요하거든요. 만약에 음식점 하시는데 저분들이 불안하기도 하잖아요. 뭐 1, 2만 원치밖에 안 먹고 가는데 한 3시간씩 앉아가지고 맞아요. 와인을 이렇게 마시고 있으면 맞아요. 이 가게 음식점도 잘 매출도 별로 안 오르고 그러면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얘기하겠어요. 와인 가져오셔도 되는데 1인당 음식
가격은 한 4만에서 5만원 정도 이상은 좀 팔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회비가 4, 5만 정도 되기 때문에 그 정도 됩니다. 뭐 이렇게 협상을 하신다든지. 음식은 한 3만원 정도 먹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 그러면 저희가 그 뒷처리하고 하는 게 있기 때문에 병당 5,000원 정도 어떨까요? 뭐 이런 식으로 음식점 초기에 할 때는 고객 많이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그 고객 오게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맞아. 만약 고객이 넘쳐나면 모르겠지만. 그래서 가끔 음식점 전화를 해보면 분명히 내가 아는 그 가게가 손님이 없는 가게인데 코르크 차지 프리를 안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면 병주 그러니까 모임 그 호스트 해보셨어요? 네, 한두 번 해봤어요. 호스트 해보시면 어떤 내용을 그 멤버들한테 알려주시나요? 오늘 모임한다. 그러면 정보를 줘야 되잖아요. 네, 어떤 와인 가져와야 될지, 그리고 뭐. 와인 가격? 네, 그렇죠. 네, 와인 가격. 식비는 뭐 어느 정도 예산하고, 네, 그런 거. 그러니까 와인 수준은 어느 정도를 가져오시고, 네, 그렇죠. 네. 그다음에 식비는 어느 정도 나올 것 같아. 네. 미리 레스토랑 전화해서 물어봤을 거 아니에요, 네, 그죠? 전화해서 물어봤어요. 그러면서 코르크는 또 네. 코르크의 차지는 얼마다. 뭐, 네, 그리고 그것도 잔을 제공해 주는지 뭐. 잔도 제공해 주는지도 네, 물어보고.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세팅이 되어 있는 가게에서는 이제 그렇게 차지를 내는 경우도 있고. 근데 와인에 대한 서비스 이런 게 전혀 없는데 손님도 많이 바쁘지 않으신데 꼭 받으셔야 되겠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러면 이제 정중하게 안 가게 되거든요. 그죠? 그래서 그런 거는 전략적으로 처음에 매출 올리실 때 좀 활용하셔야 되는 게 콜키지 차지가 아닐까. 자, 이거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모임 하시는 분들이 오늘 어디로 갈까? 이제 요번 주에 무슨 모임이 있다 할 때 장소를 검색할 때 원래 알던 대로 갈 수도 있지만 검색도 한번 해보거든요. 검색할 때 어떤 단어를 사용하세요? 콜키지 프리? 그렇죠. 뭐 가고 싶은 지역. 네. 뭐 네. 예를 들어서 대구 수성구다. 그러면은 수성구 콜키지 프리 이렇게 검색해 보잖아요. 네. 나도 검색해 보거든요. 또 새로 생긴 가게가 있나. 근데 그게 검색되어서 나와야 되잖아요. 그럼 거기에다가 들어가 보면 네. 네이버 그 가게 안내에 들어가 보면 자세하게 나와 있는 가게들도 있어요. 맞아요. 그 네이버 네. 자기 정보 수정할 수 있거든요. 네. 자세하게 어떻게 나와 있냐면 음식 가격 얼마까지는 그렇게 프리이고 얼마 이하는 얼마고 뭐 이렇게 그렇게까지 넣어놓으신 사장님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 활용하면은 이분이 꼼꼼하시구나. 와인에 대한 이해도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 거죠. 맞아요. 그래서 여기는 와인 두고 가서 마셔도 되겠구나. 왜냐면 이해도가 있으니까 나도 낼 거 내고 뭐 마시는 거죠, 그죠? 근데 그 콜키지 때문에 사실 전화하기조차 조금 이렇게 꺼려질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쉬운 소리 해야 되는 거 네, 같고. 맞아요. 조금 부담이 되는 경우가 있어서 저도 모임을 해보니까 조금 전화를 몇 군데 했는데 조금 대화할 때 좀 그래서 아예 그게 나와 있으면 그럼 정책이 명확하게 나와 편안하게 있으면 이제 전화해서 얘기하면 그렇죠. 되고 이러니까. 그러면 될 것 같은데 그래서 그렇게 되어 있는 가게들도 종종 있는가 하면 그런 게 전혀 안 되어 있는 이제 업소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와인 관련 강좌나 모임 같은 거 많이 해봐서 알지만 와인 관련 모임 꽤 많아요. 와인 시장은 지금까지 한 번도 꺾인 적이 없대요. 우리나라에서 성장세가 계속 그 상승 곡선을 타고 있는 게 와인 시장이기 때문에 생활 수준도 이제 많이 바뀌었고 와인 시장도 그만큼 넓어진 거기 때문에 업소에서 이제 음식점업 하시는 사장님들도 와인에 대한 이해도를 점점 좀 넓혀 가셔야지 고객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오늘 그런 생각을 해본 거죠. 오늘 콜키지에 대해서 많이 생각보다 여러 가지 내용이 있다는 걸 아셨죠? 네, 여러 가지 많이 배웠습니다. 이거 콜키지 말고도 네. 다른 와인도 관련된 이야기들이 내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것들도 앞으로 짤막짤막하게 한번 다뤄볼 생각입니다. 오늘 영상은 사실 어떤 용도로 만들었냐면 주된 목적은 그 소상공인분들이 음식점업을 많이 하시는데 그분들께서 그 고객 확보하는데 와인 고객도 잘 확보하시라고 이제 우리가 와인 많이 마시는 사람들끼리 그동안 생각했던 것들을 이렇게 영상에 담은 거거든요. 어쨌거나 콜크 차지는 업소의 사장님이 정하시는 거예요. 그죠? 그 정책이 정하시는 거고, 그게 마음에 들면 이제 고객들이 올 거고, 또 여건이 안 맞으면 못 오는 건데, 이렇게 모임 주선하는 사람은 멤버들한테 콜크 차지가 있다, 없다라는 거를 얘기해 줄 때, 없을 때가 사실
얘기하기 편하긴 하거든요. 오늘 모임은 골프샷이 없습니다. 이러면 어차피 각자 다 부담해야 되는 게 와인 모임의 특징이거든요. 자, 그걸 BYOB라고 하잖아요. 비옵이라고 하기도 하고. 그래서 앞으로 이 영상이 와인 관련 고객들 오시는데 대응하시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